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의 송채경환 기자고요. 자, 공덕포차 우리 2호점을 책임지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저희가 사전 토크 때 두 분의 이제 별명을 뭘로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자, 공천을 달라 윤희석. 공천만 달라. 공천만 달라. 공천만 달라. 다 책임진다. 그다음에 네. 얼굴 천재, 얼천, 김준일 평론가 이렇게 앞으로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지금? 너무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맵네요. 굉장히 맵네요. 시작부터 화끈하네요 뭔가.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공덕포차 2호점 매운맛 편 출연하면서 앞으로 어떤 각오로 하실지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덕포차가 워낙에 유명해서 왜 나를 안 부르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셨군요. 2호점이 생겨서 부르신 데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여기서 보수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게 제가 방송을 잘해보겠습니다. 오. 네, 목요일 편 장성철 소장님이 긴장하셔야 되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자, 우리 김준일 쌤 어떻게 각오 한마디. 1호점 매출에 뛰어넘어야죠. 아. 뭐가 있겠습니까? 야, 엄청난 각오였습니다. 3호점, 4호점 계속 나올 수 있게 네. 2호점을 대박을 내서 야. 3, 4호점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요편에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앞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주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계속 2022년 재보궐선거부터 그다음에 22대 총선까지 공천에 개입을 한 정황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이 공천 개입 논란의 당사자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사이에 돈거래 정황이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또 거기 플러스 김영선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공관위에다가 공천해달라. 안 해주면 내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거를 폭로하겠다라고 얘기한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요 두 개 다루기 전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좀 여쭈고 싶어요. 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 그다음에 사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온 내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공달. 공달님 먼저. 공달의 입장에서 볼 네. 때는 이게 결론은 명태균이라는 분이 이 정치권에 굉장히 발이 넓어서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지금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뭐 저희 당 공천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 저희 전체에게 나쁜 일이에요. 네. 이분하고 얽혀져 있는 분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22대 공천에서는 적어도 이분이 얘기한 어떤 뭐 영향력이 작동을 해서 공천 과정에 영향이 미쳤다. 그건 전혀 없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공천을 신청해 받고 회의 과정에 계속 들어가 봤던 제 입장에서는 공천 결과를 또 봐도 22대 공천 요번 총선에서는 그건 아니다. 네. 다만 그러면 이제 재보궐 때 네. 22년도 2년 전 재보궐 때는 그런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공천이 됐느냐? 네. 이 사람 말이 맞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 명태균이란 분이 안 계셨으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 김영선 의원이 그 경남 거창 출신의 네. 그 2년 전 총선에서 창원 진해에서 출마를 준비했었고, 그러니까 창원 지역에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고향에서도 했지만, 네. 그 다음에 여성의, 법조인의, 사선 경력.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재보궐에 공천 신청한 분들하고 경쟁력을 볼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거기가 저희가 되기가 좀 편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쟁력에서 일단 우월했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이분 제외하면 김영선은 절대 공천 안 됐는데 명태균 때문에 됐다. 이건 아니다. 네. 이걸 저는 전제를 먼저 강력하게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녹음 파일에 나왔던 명태균 씨가 본인이 원래는 다른 사람이 공천에 되려고 했는데 본인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는 김영선이다라고 했다고 한 발언은 그럼 그분의 어품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는 모르죠. 누구로 하기로 했다는 말부터가 이상한 말이에요. 그 누구가 누구냐를 밝혀야 되잖아요. 누구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을 만약에 이름을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거는 답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분이 공천이 안 된 이유도 있고 김영선 의원으로 간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꼭 마치 뒤에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 또는 그
당선인 배우자였죠. 그때 신부는. 네. 김건희 여사 통해서 이렇게 딱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멀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2022년 그다음에 이번 22년 총선에서도 사실은 개입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준일 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다 알지 못하면서 자신하시는지. 아니 적어도 총선까지는. 매운 것은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맞아요. 뭐 네.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님이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고 진실되게 이제 본인의 뭐 이제 시각과 프레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다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면 돼요. 뭐 길게 설명할 게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허풍인지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를 뭐 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제가 애매할 때 제가 너무 한쪽 편에 좀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 반대 사례를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가 그 전화를 뭐 해가지고 뭐 누구랑 누군지 네. 모르겠으나 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만히 있을 일인가?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서는 지금 탄핵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탄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 네.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동거래까지 나왔죠. 명태균하고 지금 김영석 동거래까지 나왔죠. 그리고 지금 그 뭐 국민의힘에다가 나 폭로할 테니까 나 단수 공천 달라라는 얘기 네. SBS 보도까지 나왔죠. 막 오늘 또 아주경제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장난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아주경제 단독 기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수사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특검 가야 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수사로 밝히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SBS에서 보도한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김 여사 건을 내가 폭로를 하겠다, 공천 달라. 그리고 그 사실을 공관위에서 다 공유를 했고, 한동훈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에게까지도 다 보고가 됐다라는 게 이제 보도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면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공관위원장. 예, 공관위원 공관위원. 위원. 공관위원. 위원장은 아니고 네. 위원이었고요. 익명으로 숨어 왜곡하지 말고 공관위원 중 누가 그런 압박을 받았는지 실명으로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도 이것도 그래요. 자기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이것도 윤희석 대변인의 화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사실 자체는 없다.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천이 안 된 거는 팩트지만은 그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SBS가 그렇게 허투른 언론사도 아니고 지금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했잖아요. 그럼 네. 이거 사실 자체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결론은 국민의힘 적어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의 저희 당의 미담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일단 저도 미담이라고 생각해요. 김영선 전 미담이에요. 의원이 그렇게 압력을 행사한 거는 압력도 사실일 수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분의 네. 정말 죄송한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컷탈락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준을 다 세우고 하위 뭐 몇 프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권역별로 나누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기자분들이나 이 관계자분들이 다 누가 밑에서 1등 누가 밑에서 2등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명단에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컷탈락되는 것에 대해서 다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린 건 맞아요. 빌 거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공관위원 또는 유력자에게 막 연락을 해서 당에 찾아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도 저는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조금 그런데 뭐 폭로하겠다가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는 네. 용산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다 알 텐데 왜 이러냐. 그게 요렇게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용산에 전화해보면 나 공천 주는 거 얘기할 텐데 왜 전화 한 통만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다고 저는 들었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그럼 어떤 뭐 소통을 했느냐, 전혀 소통이 없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냥 이분도 컷탈락, 또 이분이 생각하는 용산에서 뭐 꽂으려고 했었다고 짐작되는 사람도 컷탈락. 네. 우린 미담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저러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은 거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결단, 그다음에 공관위가 공정하게 뭔가를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
좋은 시스템이라고 평가할지 그는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거기서 벗어나는 공천이 여기서는 적어도 없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명태균 씨의 이제 녹음 파일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총선 당시에 이제 컷오프가 된 사실을 알고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24년. 그렇죠. 22대 24년, 총선. 22대. 네, 22대 총선에서 전화를 해서 여사님이 확인했다. 컷오프라고. 여사님한테 확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네. 볼 때 오바예요. 그분 컷탈락 관련해서는 아주 처음부터 얘기했고 전날 알았다고 하면서 막 과시하잖아요. 네, 네. 전날엔 다 알아요. 아, 그러니까 2022년 기자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전날에도 이미 다 누군가는 다 알 수 있다. 자료를 만드는데 그게 다 세서 다 알죠. 네. 예, 그거는 그런가요? 그 제가 여사니까 취재를 잘 알아가지고 못하나 보다. 여사니까 전날 알아가지고 야 이거 특급 정보야 내일 발표되는데 너 컷탈락이래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100%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수사를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을 수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제가 파악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대체 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 김영석 의원은 원래 가망이 없었고 본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2월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뛰었고 그래서 뭐 이준석도 만나고 막 다 만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컷해가지고 본인은 뭐라도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날아간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루 전날이면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선이 컷오프 되는 거는 이미 다 기정사실이었고 그게 네. 픽스가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이게 컷오프 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죠. 뭐 정무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맨날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받고 본인이 다 알았겠지. 그러니까 재밌네. 처음 듣는 얘긴데.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듣는 얘기라고. 윤 대통령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 그분은 정치에 관심이 그분은 있구나. 확 꿈이 큰 분이에요. 다 눈이 해외로 나가 있고 원전으로 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는 다 여사님이 한 걸로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정보가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여사가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컷오프 시켰다라고 네.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궁금한 건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제가 하자는 얘기는 국민의힘을 수사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본인이 그랬고 또 지금 뉴스토마토 고소했잖아요. 네. 야 김건희 여사랑 나랑 한 거지 김영선이랑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이랑 한 거는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해 준 거죠. 본인이 확인해 준 거잖아. 그러면 해야지 수사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한동훈의 무슨 뭐 공천 무슨 파동 이게 아니라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수사가 답이다. 수사가 답이죠 이건. 자, 그래서 아까도 이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담일 수 있다 이렇게 당 말씀하셨는데 당의 입장 미담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한 게 없는데요, 뭘. 그냥 원칙대로 했잖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소란을 피웠다는 거는 확실히 보고를 받으신 건 맞고 네. 본인도 그건 긍정을 했고 네. 그래서 뭐 만날 필요 없이 원칙대로 컷. 그냥 가시라고. 네. 공간이 결정대로 가시라고. 네.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더 뭐 말 붙일 게 없다. 없죠. 네. 네.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근데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나오셔서 열심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개혁신당 공천 파동이다. 우리 뒤에 이따가 국민의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네.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이제 이게 복잡해지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무적으로 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정황적으로 봐도 어쨌든 컷오프를 시킨 것도 맞고 네. 그게 이제 입김이 안 먹혔으니까 미담이라고 얘기를 하니 뭐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정무적으로. 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이 국민의힘 분들 진짜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네. 이상해요 스탠스가. 그래서 어떤 점이?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아닌 거 알겠어. 그래서 김건희 여사 그러면 이거 수사해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뭐라고 부분은 좀- 말을 못 하세요 다들. 네. 이거 어떻게 다 궁금해 진짜 매운맛이니까 김건희 여사 여사를 수사해야 돼 말아야 돼. 뭘로 그러면은 법으로 걸죠? 응? 뭘로 거냐는 말이에요. 아니 이거 수사를 해봐야죠 아니,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뭘로 거냐는 말이에요. 걸 수 있는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네. 신분이 뭐 공무원도 아니고 뭐냐고. 국정농단이겠죠. 예를 들어 국정농단. 아니 그러니까 해봐야 하는 거죠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제가 네. 답답한 게 근데 그러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가 되려면 만약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의 누구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해서 이게 뭘 작동을 해서 뭔가 공관위로 갔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명태균에서 김 여사라고 주장한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뭘로 나가는 진짜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없어. 지점에서 궁금한 게 예, 예.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문자가 공개가 됐을 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때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게 공개가 되면 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무언가 공천과 관련된 무언가를 그 사전에 요구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수도 있겠지만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예, 그거를 뭐 그러면 언론에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점점 보도가 나와서 한동훈 지금 대표에게 당시에 그럼 혹시 뭐 김 여사에게 다른 문자를 받았느냐든지 네, 네. 뭐 다른 뭐 메시지를 받은 게 있냐든지 그건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건 네. 언론의 몫이에요.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한번 대신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요? 네.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그 문자 내용 있으신가요? 공간이야 공천만 깔 달라가 생각 지금 없으신가요? 지금 공천 받겠어. 그거 물어봐가지고. 공달이라니까 참나.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지금 뭐 수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쓰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럼 명태균 씨는 수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명태균 씨의 핸드폰은 그럼 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봐야 돼요.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 주고받은 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아니 이거 하면은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랑 해서 나 이게 제가 있으면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됩니까? 제가 말아야 됩니까? 알기로는 네. 그 보도한 그 뉴스토마토 그리고 개혁신당의 몇 분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보도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명태균 씨 말대로 정말 김 여사와 뭐 소통한 게 있다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수사 안 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그 보도에서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하도 뭐 나온다고 뭐 태풍이 분다고 네, 그래가지고 네. 또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준석 의원도 얘기한 거 그렇고 텔레그램은 이제 그때 7불사 회동에서 명태균, 김영선, 천하람, 이준석 네 명이 네. 만나가지고 이제 뭐 그거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를 다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처본을 해가지고 일부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준석의 주장은 앞뒤로 무슨 맥락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만 가지고 덥석 물었다가 네. 되치기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안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이거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 앞뒤에 있고 그리고 이게 2022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공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클리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얼마나 많은 켜켜이 쌓아온 몇 년간에 이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선 때 그 검찰총장 이제 그만두고 2달인가 후부터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랬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미 알았던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지금 다 있으니까. 이준석이 공개한다고 이게 클리어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지만 이게 명확하게 알 모든 수가 것들을 다 큰 그림을 다 그려봐야 알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수사만이 답이다. 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사이에 6,300만 원의 돈이 오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요 내용인데, 자, 만약에 이게 이제 명태균 씨는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뭐 민원을 넣든 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공천을 받고 그 대가로 준 것이다. 이게 논리가 성립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네.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일단은 뭐가 됐든 지금 김영선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소개한 사람이 회계 책임자로 앉고 네. 이 사람이 자기의 개인 돈을 9천만 원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 지인하고 이렇게 빌려온 거라서 이렇게 돈이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선거 자금을 개인이 쓰면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통장에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회계 담당자를 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사람을 자기 돈을 써가면서 미리 먼저 자기 돈 갖다 넣고 땡겨가지고 네. 한 9천만 땡겨줘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쓴 사람을 본 적이 후보자가 본인 돈을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회계 담당자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만약에 이게 명태균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라서 안 쳤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잘 아실 거예요.
회계 담당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앉혀야 돼요. 왜냐하면은 회계 담당자가 맘만 먹으면요 의원 날리는 거 1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회계 담당자가 내가 100만 원 선거법 이상으로만 걸려도 그 의원직 날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의원하고 사이 안 좋아져가지고 약간 폭로해가지고 같이 날아가 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혔다라는 거는 명태균의 만약에 진짜 추천이 사실이라면은 도대체 김영선에게 명태균은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완벽하게 이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돈을 왜 여기 선거 비용에서 주죠? 개인 돈을 줘야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뭔가 논리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나 이 정치를 좀 아는 분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네.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본인 스스로 한다 지금.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빨리 압수수색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여기 김 여사는 그 들어올 여지가 없는 여기는 김 거고, 여사는 이거는 없죠.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둘 사이에 어떤 금전 관계가 있었고 네. 이미 임기를 뭐 마치고 전 의원이 됐지만 이분이 선거 과정에서 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문제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뭐 솔직히 뭐 저희 당이나 또는 뭐 김건희 여사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이 둘 사이의 얘기니까. 네. 핵심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넘어서 김건희 여사까지 가는 과정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요 앞단의 얘기는 뭐 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회계 처리는. 아니 근데 방금 이제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밝혀진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명태균 씨의 음성 파일이 있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이 아니라 나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주고받은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본인이 확인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인데 저도 그래서 보고 싶다니까요. 이준석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봤으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럴 힘이 없다. 김 여사가 네. 명태균에게 나는 그 공천 걸려서 그렇게 할 힘이 없다. 공관이 결정대로 하세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끝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지만 어쨌든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서로 대화는 그 주고받았지만 얘기는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수사에서 다 밝혀져 있는데 그걸 본 사람 적어도 명태균, 김영선 빼고는 네. 봤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 유일해요. 근데 보면 정치권에 그 뉴스가 파다했고 그 소식이 사실은 이게 보도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뭐 김건희 여사 사이에 그런 뭐 메시지라든지 그걸 본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헛소문이었다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방금 얼마 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네. 봤단 말이에요. 그 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봤는데 김 여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힘을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거만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의 주장에 따르면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김 여사는 난 못한다고 얘기했다고. 네. 뭘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 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한 거냐 아니면 명태균 씨가 한 거냐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요 이준석이 봤다는 그 문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훨씬 많은 것이 앞뒤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황적으로도 2022년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명태균이 본인이 계속 김건희 여사랑 지금 뭐 주고받았다. 네. 죄송합니다. 김영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송해요. 박영선 장관님. 헷갈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압수수색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수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뭐가 복잡하죠? 네. 이미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하고 명태균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그 명태균 거 다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뭐 있으면 있는 거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김건희 여사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수사 수사해야 초점은 된다. 네. 김영선, 명태균 둘로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저도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다가 뭐 나오면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자꾸 김건희 여사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논리가.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를 근데 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를 수사하면 그러니까.
자연히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다 맡기면 되지. 여기부터 하세요라고 우리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오케이, 일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네. 관련된 수사부터 시작하면 된다. 거기서 뭐 나오면 그걸 뭐 어떻게 막아요. 말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네. 합리적이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합리적입니다. 네.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지. 아니, 김건희 특검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 그건 다른 알겠습니다. 내용이죠. 뭐 그건. 김건희 특검 얘기는 또 추후에 네. 또 여쭤보기로 하고, 자, 개혁신당이 사실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이에요. 개혁신당과 그 김영삼 전 의원이 이제 SBS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공관위에 가서 먼저 국민의힘 공관위에 가서 이제 딜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개혁신당으로 가서 다시 또 이제 딜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황상 보면.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이 문자를 가지고 폭로를 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개혁신당 1번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달라. 뭐 안 되면 3번이라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지금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새로운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이제 띄워주실 수는 없으시죠, 지금? 뭐 그건 내용- 안 되는데 내용 소개 좀 중요한 거? 해주세요. 아니, 제가 소개할 게 없는 게 이게 저도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올린 게 그거잖아요. 본인 페이스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페이스북에 제가 확인했는데 예, 페이스북 그쵸. 맞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2월 29일에서 3월 1일 넘어가는 날이니까 이게 3월 1일이라고 봐야 되죠. 칠불사에서 만났다는. 7불사의 새벽 4시에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준석 앤 천하람 삽질한 까닭은 이렇게 쓰고 네. 7불사 새벽 4시 이준석 앤 천하람 삽질한 까닭은 하고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진짜 삽질을 하는 사진이네요. 예, 천하람 의원이 삽질을 하고 있고 네. 이준석 의원이 옆에 서서 코를 만지고 있고 네. 뭘 씹는 것 같아요. 나무 그쵸? 같은 걸 심는 네.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위냐 새벽 4시에. 명태균 씨 페이스북 보면 공개가 되어 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 뭐 이준석 의원을 어떻게 뭐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전 이준석 의원하고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주술행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새벽 4시에 삽질이라는 게 도대체. 네. 그리고 앞에 무슨 뭐 진달래인지 뭔지 뭐 심고 있잖아요. 꽃나무 진달래 같은 거. 진심인 거 아닐까? 진짜 진달래가 너무 좋아서 새벽 4시. 그걸 왜 새벽 4시에 불을 밝혀가지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걸 올렸단 말이야. 이 사람. 그러면 의도를 갖고 명태균 씨가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네. 관계 이 친밀함이 김건희 여사까지는 뭐 그건 나중에 봐야 되는데 적어도 이준석 의원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거로 보여요. 네. 이게 네. 처음 만나가지고 새벽 4시에 삽질하세요. 이게 되겠냐고. 안 그래요? 새벽 그럼 4시에? 명태균 씨가 시켜서 한 정황인가요? 지금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명태균 씨 얘기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본인은 역술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싫어한다면서요. 버럭 네. 내고 네. 뭐 고소를 경로하지, 경로. 경로하고 뭐 고소를 하겠네 고발하겠네 막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명태균 씨가 지시를 하거나 네. 권유를 해서 한 거면은 이게 역술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 막 이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새벽 뭐냐고. 4시에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2021년에 이준석 대표됐잖아요. 네. 6월 달에 대표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명태균 씨를 소개를 받고 모 인사로부터 소개를 받고 네. 도움을 받았대요. 그 도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정치적 조언도 하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뭐 회사도 운영을 했나 뭐 하여간 뭐 개입을 했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있으니 네. 당원들한테도 영향력도 있고 거기에 현역 정치인들한테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대표 투표하는데도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알기로.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의 곤란한 거고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사실은 만났을 때 명태균이 오고 김영선도 오고 그러면서 다 같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 이제 개혁신당이 또 되게 어려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원 한 명만 데려와도 사실은 선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낙연계하고 이제 갈라지면서 김종민 의원이 떠나고 그러면서 4명, 5명 여기에 기로에 섰고 그리고 뭐 그것보다도 지지율이 이제 또 확 이제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 사실 이준석이 여기 때 같이 그때 간 것도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얘기는 한번 뭐 하겠다니까 들어보는 것도 있고 이거를 호재로 해가지고 개혁신당을 띄워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가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깐다고 해가지고
덕을 보는 거는 민주당 계열이 더 덕을 많이 보지. 사실은 개혁신당이 직접적으로 이쪽이 이제 폭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 올 그런 이제 견적이 잘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이건 추정. 네. 뭐 여러모로 그리고 이제 완결성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킬하고 대신에 그럼 나무를 심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그런 거 이제 아닌가? 나무를 이제 심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길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다. 이거 명태균 제가 들은 게 굉장히 많은데 가까이 하면 왠지 굉장히 위험한 분 같네요. 진짜로 천공이 억울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공보다 더 높이 있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뭐가 비합리적이고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다 천공을 의심했잖아요. 그랬죠. 제가 근데 더 깊숙이 말은 못 드리겠는데 천공은 좀 억울했다. 아, 천공 억울했다. 그 위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게 명태균일 가능성이 저는 뭐 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천공은 알겠습니다. 억울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준석 그 의원이 한 해명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은 갔는데 텔레그램 내용도 사실은 빈약하게 느껴졌고 빈약하다 판단했고 비례대표 달라는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하고 자기는 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은 보도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준석 의원은 가고 대신 천하람 의원이 거기 남아가지고 뭐 기자회견문 초안을 뭐 며칠 동안 작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명을 이준석 그 의원의 해명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맞는 부분인데 그건 왜 그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정보에 대한 가격이 안 맞았던 거죠. 제가 뭐 이거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김영선은 1번 달라고 했다가 3번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 김종인 찾아가고 그 다음에 조홍천 전화하고 막 이게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이거를 폭로를 해가지고 개혁신당이 얻을 수 있는 그 기대치에 그리고 그게 뭐 의석수가 늘어날 것인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 가격하고 네. 김영선이 생각했던 본인의 이 정보의 값어치하고 안 맞으니까 네. 일단은 그러면 천하람이 이거는 하고 있어라. 일단 홀딩하고 당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보겠다라고 된 게 아닌가 추론이 돼요. 근데 당에서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야 1번을 김영선을 주면 이 당은 망하자는 거지. 이름이 개혁인데 네. 가장 반개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네. 수돗물 떠먹는 이분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당 어떻게 되자는 거야.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준석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니까 미련이 있었던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라도 미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미련은 있었다. 근데 지금 해명은 미련 없이 거부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 뒤에서는 미련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준석 의원의 해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오늘 제가 나온 방송 바로 다음에 나와서도 본인이 그냥 왔기 때문에 뭐 자기는 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왔다. 네.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그러면 남는 게 있잖아요. 지금 옆에서 삽질한 사람. 네. 그분은 왜 남아있었냔 말이에요. 최소한 한 36시간 이상은 더 있었던 걸로 천하람 알거든요. 의원이? 네. 네, 7불4에서. 7불사에서. 그리고 심은 게 강인한 생명을 상징하는 홍매화래요.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아, 그래요? 기사가 그새 또 기사가 나왔군요. 주술이야 주술. 그러면 강인한 생명. 두 분이 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다고 볼 때 네. 이준석 의원이 말한 아니 나는 손절을 딱 하고 아예 아니네 하고 올라갔다면 그럼 천하람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 다른 자료를 본 거냐 그러면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이 본 게 다가 아니다라면 이준석 떠난 다음에 천하람은 또 딴 걸 본 건지 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냐. 네. 그리고 결국은 요구를 하러 가서 거절당한 거는 국민의힘이고요. 거절을 한 거는 국민의힘이고 딱 거절한 건 국민의힘이고 네. 적어도 개혁신당하고는 만났잖아. 네. 그 새벽에 하동에 있는 데까지 가서 새벽에 네. 절에서 네. 절밥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최소한 하루 이상은 거기 남았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내부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부러 개혁신당 쪽으로 해서 시선을 돌다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네. 근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엄청 잘하는데.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선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려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야권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됐고 그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요구를 했고요. 예. 근데 일단 이게 궁금해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하고서 했는데 이제 본회의 직전에 이제 논의를 하다가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안 했죠. 안 한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그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원내가 아니어서 다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게 효용이 있냐 하는 그 내부에 강한 그 비판이 있었대요. 필리버스터 네. 자체가 효용이 있냐? 그리고 필리버스터 솔직히 한 사흘, 나흘 가면서 막 뭐 무슨 기저귀 차고 막 12시간도 있고 옛날에 은수미 김광진 한 것처럼. 아, 진짜 뭐, 기저귀 요새는 화장실 갔다 오시던데 보니까. 네, 잠깐 갔다 오긴 네. 하는데 그건 좀 모양 빠지잖아요. 하고 해야 되는데 24시간만 되면 무조건 강제 종료니까 창피하다 뭐 이런 말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휴 때 엄청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이제 이 방법도 뭐 의장한테 의사 진행에도 항의하는 것도 되고 뭐도 되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저도 솔직히 너무 적은 극소수 여당의 한계라고 봅니다. 예. 극소수 맞아요? 극소수지. 극소수 예. 여당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필리버스터 안 한 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필리버스터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 이제 했으니까 사실은 추석 연휴 때 의원총회를 열 수도 없고 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누가 그럼 순번을 어떻게 정하고 뭐 이거 그러면은 보좌진들이 자료 또 준비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 자료도 없이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뭐 이준석이나 저번에 한 2시간 반인가 혼자 그냥 자료 없이 얘기했지. 자료 다 만드는 것도 일이고 네. 뭐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 포함해서 24시간 되면은 종료라는 게 네. 그거는 민주당이 표결을 했을 때잖아요. 네. 민주당이 아, 그렇죠. 종료 안 할 수도 있어. 야, 계속 해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이 네. 순번 짜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막 순번 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강제적으로 민주당 공란으로 이렇게 비워놔. 네. 누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시간을 때워주기를 이제 바라면서 본인들은 이름을 써놓고 여기는 공란으로 이렇게 써놔 이렇게. 네. 그리고 개혁신당도 이렇게 하나 비워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기 싫은 거야.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진짜 억지로 24시간 했는데 민주당이 표결도 안 해. 그럼 더 해야 되는데 계속 뭐 해야 어떻게 할 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말릴 수도 있다. 뭐 약간의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고 뭐 이를테면은 뭐죠 그 지역화폐법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 쉴드 치는 거 약간 지금 가뜩이나 여론 안 좋은데 이게 박제됐을 경우에 이게 무슨 일이 나중에 나한테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표결을 할 텐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6표 봅니다. 6표 이탈표 나온다. 예, 예. 간당간당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간당간당 안 될 것 같은데 6표 봅니다. 왜 6표죠? 근거가 어떻게 되시나요? 간입니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사람은 내 마음속에 사람은 있지. 그래요? 하지만 공개하진 않겠다. 공개하면 그분들도 살아야지. 공개하면 그분들이 안 할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고. 맞아요. 괜히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6명이라 숫자가 신기해서 그래요. 예, 저는 몇 6명으로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채로 걸렀더니 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해보면은 꼭 제가 뭐 6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안팎으로 꽤 이탈표가 나올 것 같다 보니까. 네. 왜냐면 되게 부정적이에요.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때요? 의원들 이탈표 분위기. 6표? 되게 더 근데 나오나요? 그게 나오나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김건희 여사의 이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우리가 욕먹는다 하는 그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막 사과해야 되고 뭐 네. 활동을 중지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죠.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해서 이거를 완전히 수사로 해서 이걸 우리하고 분리시킨다는 개념은 네.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말리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결과 여하에 따라 물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모르지만 그게 또 인정이 되나요?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지. 물론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갖다 하더라도 네. 그건 그거고 요 앞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네. 사과 필요성도 있고 뭐 김건희 여사 활동 제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지금 이렇게 민주당하고 세게 싸우는 전국 상황 하에서 민주당이 낸 법안의 재표결에서 아무리 무기명이라도 찬성표를 내서 이게 통과되게 한다고 생각할 의원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이탈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한 예, 표도?
이게 민주당에서 여론이 이렇게 막 몰고 가게끔 하는 방식을 썼다면 또 모를까. 네. 민주당이 너무 오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국 그 뭐라 그럴까 여야 대치 국면에 딱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안 가요 일로. 예. 오히려. 그러니까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거기서 줄기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흐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거 수사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다르다. 전혀 이렇게 다른 지금 보시는 얘기죠. 거고. 예. 근데 이제 김준일 평론가 얼천. 아, 이렇게. 아, 입이 안 붙지. 붙으라고. 얼천 선생님께서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니, 넘어가도록 이탈표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랄 겁니다. 예. 아, 네. 저희가 또 이탈표. 제가 매운 족발 먹겠습니다. 매운 맛이 저도 이탈표가 나온다니까. 상쇄가 돼요. 이거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 뭐 말도 못해요? 저도 마음속에 있어 누군지. 마음속에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재표결 이후에 저희가 또 방송할 때 두 분 말 중에 어떤 누가 말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